평생 남에게 좋은 소리만 듣고 살려고 애쓴 사람일수록 60대 이후 노년의 인간관계는 지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짓는 차가운 표정 하나, 무뚝뚝한 남편이 무심코 던지는 가시돋친 말 한마디, 수십 년을 만난 오랜 친구의 묘하게 달라진 쌀쌀맞은 태도. 우리는 이런 사소한 변화 앞에서 심장이 덜컹 내려앉습니다. 불 꺼진 방에 홀로 누워 밤새 생각하죠. 내가 은퇴하고 돈이 없어서 무시하나? 아까 그 말은 대체 나 들으라고 한 소린가?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뒷바라지한 자식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무릎 관절은 쑤시고 잠은 안 오는데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자신 눈치, 영감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이 굶어 터지는 줄도 모릅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미세한 표정 하나하나를 해독하느라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참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지금도 남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얽힌 실타래를 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 가장 서러운 일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 기댈 곳이 없다는 뼈저린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꼬인 마음을 풀어주느라 내 남은 인생의 귀한 밤잠을 설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남의 기분에 내 아까운 하루를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정답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대화와 타협이 오히려 우리를 더 비참한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오해를 풀겠다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참 착하고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배웠죠. 내 억울함을 어떻게든 증명해서 오해를 벗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다 큰 자식과 다투고 나면 눈물 콧물 빼며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친구가 조금만 오해를 해도 밤잠을 설치며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마주하는 꼬인 관계에서 대화로 풀려거나 이기려 드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이라는 겁니다. 해명하면 할수록 구차한 변명이 되고 내 억울함만 산더미처럼 커질 뿐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대에게 분통이 터져 혈압만 오르고 귀한 건강만 상하죠. 당신의 가장 큰 힘은 그 억울한 논쟁에서 목소리 높여 이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피곤하고 더러운 진흙탕 싸움판에 발을 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갈등을 부추기고 내 속을 긁어놓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들이 아무리 날카로운 말로 찔러대도 절대 요동치지 않는, 감히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단단한 바위가 되셔야 합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맞받아치는 순간 결국 내 귀한 에너지만 뺏기고 내 마음만 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핏대를 세우지 않고도 내 속을 뒤집는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진짜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꾹꾹 참는 사람들은 결국 화병으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똑똑한 시니어들은 참지 않고 바로 이것을 선택합니다. 누군가 내게 무례한 말을 던질 때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을 받을까봐 두려우신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마디 대받아치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면서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기를 쓰셨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를 만만하게 볼까봐 눈을 부릅뜨고 싸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엄청난 착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침묵을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없거나 찔려서 가만히 있는 줄 알죠. 하지만 나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피곤한 관계, 독성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의 침묵은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상대방은 내가 화를 내고 펄펄 뛰고 억울해서 상처받는 모습을 보려고 얄미운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런 타격감 없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입을 열어 나를 방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상대의 도발에 일일이 대꾸해 주는 것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먹이를 내 손으로 직접 떠먹여주는 꼴입니다. 그저 침묵하십시오. 텅 빈 서늘한 눈빛으로 상대를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우아하고 소름 돋는 승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열불이 나는데 겉으로만 침묵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히려 속병만 단단히 날 뿐입니다. 껍데기뿐인 침묵을 넘어 나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진짜 처세술은 따로 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도 남의 눈치만 보고 산다면 남은 인생은 보나마나 비참하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속상해도 참았고, 병원비 아끼느라 아파도 참았고, 친척들 앞에서 체면 차리느라 참았죠. 하지만 이제는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선택적 무관심이라는 아주 영악하고 위대한 기술입니다. 무관심이라고 해서 단순히 겁을 먹고 상황을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던지는 미끼, 내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 그 뾰족한 낚싯바늘을 내가 주도적으로 절대 물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수년 동안 그 얄미운 사람들은 비아냥과 섭섭함이라는 교묘한 무기로 당신의 기분을 쥐락펴락해왔습니다. 내 귀한 하루의 기분이 그 사람의 혓바닥 놀림 한 번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감정의 리모컨을 당신의 두 손으로 다시 빼앗아올 차례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네가 던지는 감정 쓰레기를 얌전히 받아주는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 속으로 이렇게 무섭게 선언하십시오. 상대가 아무리 날뛰어도 나는 내 평온한 일상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내 마음의 주인을 다시 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분통이 터져서 잘 안 되신다고요? 이 통쾌한 반격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지 않고도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기적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72이 되신 이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시누이 시집살이에 시달렸습니다. 명절만 되면 사사건건 살림살이 트집을 잡고 자기 자식들과 비교를 해대는 시누이 때문에 늘 속이 시커멓게 문드러지셨죠. 젊을 때는 서러워서 화장실에 숨어서 울기도 하고 늙어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 같이 목소리 높여 싸워도 봤지만 평화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지옥이고 스트레스였죠. 그러다 작년 추석 또다시 시작된 시누이의 비아냥 앞에서 이 여사님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눈물 흘리며 해명하는 대신 핏대를 세우고 욕을 하는 대신 그냥 가만히 시누이의 눈을 맞추고 옅은 미소만 지은 채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 여사님은 시집 온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내면의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혼자서 허공에 대고 열을 내던 시누이는 자기 분에 못 이겨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결국 제풀에 지쳐 입을 닫아버렸죠. 100번의 눈물 섞인 대화나 1000번의 독한 싸움보다 조용하고 의도적인 거리두기 한 번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평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어떻게 단 한 번의 미소와 등돌림이 이런 통쾌한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상대방의 맹렬한 분노가 순식간에 찌그러지고 무너져 내린 진짜 이유. 그것은 아주 단순한 자연의 법칙에 숨어 있습니다. 내 속을 박벅 긁어놓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게 복수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없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게 사소한 시비를 걸거나 불꽃을 던지면 반사적으로 펄쩍펄쩍 뛰며 반응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어떻게든 꺼야 한다고 생각해서 허둥지둥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죠. 하지만 타오르는 장작불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무섭게 타오르는 붉은 불길이라도 누군가 옆에서 계속 마른 장작을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얀 재만 초라하게 남기고 사그라들고 맙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지핀 시비와 질투의 불꽃에 나의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장작을 던져주지 마십시오. 화를 내고 서운해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기를 살려주고 불을 더 크게 키워주는 땔감이라는 겁니다. 내가 굳이 발벗고 나서서 그 더러운 불을 끄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불길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혼자서 미쳐 날뛰던 상대방의 감정은
결국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맴돌다 자기 자신을 태우고 스스로 꺼지고 맙니다. 미숙하고 꼬인 타인의 유치한 감정 노름에 억지로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구경만 하십시오.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자태가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이 품위 있는 거리두기를 하루 이틀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마침내 믿을 수 없는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앞에서도 심장 박동수 하나 변하지 않는 경지에 오르면 비로소 고통 없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찬 친척 모임이나 껄끄러운 동창회 자리.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나를 향해 날아오는 묘하게 훑어보고 비꼬는 듯한 시선들. 예전 같으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바로 그 끔찍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의 마음속에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경이로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화도 나지 않고 서운함도 없고 내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은 알량한 마음조차 감쪽같이 사라진 완벽한 무중력의 상태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늙어서도 여전히 저렇게 속이 꼬여 있구나. 그냥 동네에 시끄럽게 짖는 개를 쳐다보듯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내게는 타인의 비뚤어진 마음을 고쳐놓을 권리도 없고 그럴 의무도 단 1%도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뼈에 새긴 결과입니다. 나를 어떻게든 이해시키려 발버둥치고 저 인간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핏대 세우던 그 처절한 바보 같은 노력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그 지긋지긋하고 무거운 책임감에서 두 손을 탁 털어버리는 순간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완벽한 해방감이 당신의 온몸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평생을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질긴 실타래를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 이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에 통쾌한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과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우아한 복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끔찍한 불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길 가다 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고 밤마다 저주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통쾌하고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을 뜯어 고치거나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밖에서 어떻게 살든 내게 어떤 독화살을 쏘아대든 내 마음의 평소에는 티끌만한 파동도 일으키지 못하게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것. 나 혼자서도 아프지 않고 꼿꼿하고 우아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내 착한 마음처럼 돌아가지 않고 나이 든 타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옹졸한 모습 그대로 변하기를 거부한다면 단단한 바위에 억지로 머리를 부딪혀가며 당신의 귀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미련 없이 차갑게 돌아서서 조용한 거리두기를 당장 실천하십시오. 쓸데없는 관계의 썩은 동아줄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 버리십시오. 이 선택적 무관심이야말로 얼마 남지 않은 당신의 고귀한 인생과 내면의 평화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이것이 산전수전 다 겪은 진짜 어른들의 현명한 지혜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는 시든 꽃에 아까운 물을 주지 마십시오. 이제는 남은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아 당신 자신의 찬란한 삶을 꽃피울 시간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2막은 이 이야기를 듣기 전과 후로 완벽하게 나뉠 것입니다. 오늘 당장 눈앞에 그 사람부터 지워 버리시겠습니까?